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죠. 네, 민주당에서 제2의 윤석열이라고 거론되는 인물이 있다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입니다. 홍 부총리 지금 국회 증액 추경 요구를 지금 거부하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은 35조 원, 국민의힘은 50조 원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죠. 홍 부총리 14조 원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 여당에서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태도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일종의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의 곳간 제일주의식 논리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홍남기 부총리를 이렇게 놔둬서야 되느냐, 탄핵을 하자라는 여론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에 이어서 이제는 또 민주당에서 홍남기의 재정 쿠데타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홍 부총리 과거에도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4차 추경을 두고서 여권과 이견을 보였는데요. 그때마다 청와대가 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홍 부총리가 한 발 물러선 바 있죠. 하지만 이번엔 청와대가 추경 증액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민주당 주장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여당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장외 농성을 하는 국회에서 보기 드문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식사조원 가지고는 고통받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고통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부족하다. 그런 판단하에 추경을 대폭 확대하자라고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부족한 손실 보상의 책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릴 수는 없다 보니 홍 부총리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정치권이 추경을 대선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국민들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겁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단일화는 금기어. 사실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당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좀 금기어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처음 단일화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 단일화를 언급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선거가 며칠 안 남았다며 후보 등록 전에 해야 쉬운 단일화가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원희룡 본부장 선대본부에서도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좀 말에 무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궁금해서 원 본부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이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개인적 견해라며 단일화 이슈가 확산하는 데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국민의힘 선대본부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후보 단일화에 대해 거론한 적 없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 바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단일화 금기어를 아직 뗄 때가 아니다 이런 말로 보이는데 그렇지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단일화에 대한 시기, 생각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원 본부장처럼 14일 후보 등록 전에 해야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있고요. 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8일 전에 하면 된다. 또는 3월 4일 사전투표 전까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단일화에 대한 군부를 떼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하지만은 이준석 대표 만만치 않게 자강론을 펼치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익명으로요. 이 단일화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 윤 후보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 만드는 일을 안 후보가 이끌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며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 발끈했습니다. 후보를 모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 군부를 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해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대선 완주가 아니라 당선이 목표라며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 정치는 생물인 만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겠죠. 우선 두 후보와 각 당 내부 입장 정리가 먼저 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